아, 안녕하세요. 오늘 정적 호스팅을 이용해서 apt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내용을 한번 공유해드릴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정규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apt 인스톨 할 때만 쓰면 되고 뭐 빌드하면 db 파일이 떨어지는 건데 왜 굳이 별도의 레포지토리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끔 오픈소스 GitHub에서 오픈소스들을 보다 보면 이런 설치 방식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냥 wget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wget으로 그 db 파일만 딱 던져주고 apt 인스톨 할 수 있는 그 뭐 레포지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제공이 되지 않고 레포지토리도 없고 하다못해 PPA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그 가끔 그 의존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마다 db 파일 또 따로 받아가지고 인스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 버전 또 하고 또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비용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비안 레포지토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서버를 하나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작아도 월에 수십 달러는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 관리는 또 누가 해? 근데 우리는 또 오픈소스면 또 그냥 개인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것도 서버 운영은 또 누가 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부가적인 이슈로 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뭐 PEP나 그런 것들은 PEP나 뭐 브루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패키지를 올려야 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올리고 나서 뭐 캐스크를 등록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냥 다운받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일단 구성부터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는 게 조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t 레포지토리를 만들려면 GPG 키를 만들어서 또 이 GPG 키를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리스 파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마 이따가 그 레포지토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리리스 파일이라는 것도 관리를 같이 해줘야지 apt 레포지토리를 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 이슈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생각보다 정적 호스팅 사이트, 정적 파일을 호스팅해주는 그 무료로 정적 파일을 호스팅해주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 몇 개의 예시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GitHub 페이지도 있고, 넷플리파이 또 무제한으로 개인이나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셀도 무료로 어느 정도는 무료로 그 정적 파일 호스팅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도 있을 거고 AWS S3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까지는 아니죠. 무료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좀 리스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적 파일 호스팅을 사용하게 되면 그 별도의 서버 관리 필요 없이 그 apt 레포지토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 해당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먼저 찾고 넘어가자면 정적 파일만 호스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서 API를 호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대신 HTTP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API를 통해 가지고 이 API라는 거는 그 정적 호스팅 서비스에 날리는 API겠죠. AP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렴하거나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적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apt 레포지토리를 구성할 수 있을지,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걸 얘기하기 앞서서는 먼저 apt 레포지토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db 파일이라는 게 어떤 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db 파일의 구조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되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간략하게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비안 바이너리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는 데비안의 아카이브 형식이 나타내는 파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2.0이라는 버전 정보가 있고
이것들은 거의 크게 건드리지 않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비안 파일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마지막 두 개, 컨트롤 아카이브랑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애들인데요. 컨트롤 아카이브라는 거는 컨트롤.tar 이것들은 또 XZ나 GZ로 압축은 가능하고요. 이 컨트롤.tar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그 모든 메타 데이터랑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그 의존성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의존성들을 기술하는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apt 인스톨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특히 아파치나 이런 설정을 많이 건드려야 되는 걸 설치하시다 보면 이 파일은 새로운 컴피그 나왔는데 니 덮어쓰래 말래 yes, no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의 그것들은 그 컴프 파일이라는 그 파일로 따로 빠져 있는데 그 컴프 파일을 기술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컴프 파일도 기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설치할 때 패키지 설치 전에 먼저 뭐 특정 스크립트가 돌아야 된다. 그런 스크립트도 여기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이런 스크립트가 돌아야 된다라는 것도 기술할 수 있고 삭제 전, 삭제 후 이런 것도 이런 관련된 스크립트가 포함된 부분이 그 컨트롤 아카이브라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정보 이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곳은 그 데이터.tar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 그 데비안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 보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압축을 해제해 보시면 그냥 etc 폴더 같은 것들이 확확 보이는 경우가 보이실 거예요. etc나 뭐 유저, usr 이런 디렉토리가 그냥 보이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 압축이 풀리게 되면 루트 영역에서 그 etc랑 그 usr 뭐 이런 영역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그 실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그 설치될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저기 데이터 아카이브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데비안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그 apt 저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apt 저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dist라는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디렉토리의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풀이라는 곳은 먼저 apt 인스톨할 때 사용할 db 파일들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파일명이나 뭐 그런 것들을 파일명이나 뭐 파일명 앞자리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dist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메타데이터랑 인덱스 파일들을 관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 dist라는 곳에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보면 뭐 코드네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 명령을 진행하셨을 때 보시면 그 코드네임별로 다른 그 저장소를 땡겨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술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나 뭐 다른 버전에 따라서 메인이나 컨트리뷰트 뭐 데비안 같은 경우는 뭐 그 언스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로 분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별로 구분이 됩니다. AMD 64를 쓰거나 ARM 64 뭐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키텍처별로 먼저 구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폴더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메타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그 데이터는 package.gz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package.gz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이냐면 저장소에 포함된 그 모든 패키지들의 컨트롤 파일이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데비안 파일 구조에서 설명했을 때 컨트롤 아카이브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 파일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그런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쳐서 압축해 놓은 파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녀석들이 apt 업데이트 할 때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리즈 파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리즈 파일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package.gz와 같은 인덱스 파일들을 그 검증하기 위한 체크섬이에요. 그래서 이 리리즈 파일이랑 그 다음 package.gz 같은 것들은
한 버전에는 하나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릴리즈 파일 같은 경우는 모든 메타 정보에 대해서 최상위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GPG. 이 GPG를 이용해 가지고 레포지토리는 그 체인 오브 트러스트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된 파일은 release.gpg나 inrelease라는 파일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레포지토리를 만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인데 레프로라는 툴이 가장 전통적으로 쓰던 툴이고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전통적인데도 비해서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맨 처음에 구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GPG 키를 만들어야 돼요. 뭐 키 사이닝 파티 하신 분들은 이미 만드셨을 텐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GPG 키를 먼저 만들고 이 키에 대한 오픈 키, 그러니까 공개 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퍼블릭 키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 퍼블릭 키가 배포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까지 만들고 키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레프로라는 명령으로 그 파일을 아까 전에 그 레포지토리 필요하다고 했던 디스트랑 풀 이거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레포지토리가 어떤 걸 기술하는 레포지토리인지를 어디다가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걸 적을 때는 마이 레포라는 거는 제가 레포지토리를 만들 루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컴프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파일 안에는 오리진, 레이블, 코드 네임, 그다음에 아키텍처나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사인 윗라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이 데이터들은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오리진이나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 레포지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레포지토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코드네임 같은 경우는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애들이 어떤 코드네임을 가진 배포판에서 동작하는 애들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제레미면 20전공사였던 것 같은데 코드네임을 가진 우분투에서 작동이 잘 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이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아키텍처를 지원한다라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메인,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이 레포지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레포지토리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GPG 키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레포지토리에 서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레프로, include db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 네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비한 파일명만 딱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거의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익스포트 명령어를 추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소 구축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물을 어딘가에다 업로드를 해봐야 돼. 업로드만 하면 사실 LPT 레포지토리는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제가 GitHub를 이용해서 사실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다, 코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GitHub 액션을 이용해가지고 GitHub 페이지로 한번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주의사항이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호스팅 사이트마다 이거를 지원을 해도 되는지, 이걸 만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호스팅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 너무 큰 파일들을 너무 자주 보내준다 하면서 블락을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호스팅 사이트의 규정을 좀 따라주시면, 따라 하실 거라면 호스팅 사이트의 규정을 한번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GitHub 페이지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이시죠? 네. 이거를 끄고 DB 파일을 만드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db 파일은 여기 이렇게 3개 폴더만 있으면 됩니다. 이 3개도 아니고 사실 2개예요. 이 데비안 폴더 안에는 컨트롤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 이 컨트롤이라는 파일 안에, 이 컨트롤 파일은 꼭 무조건 있어야 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는 파일 안에는 이 패키지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버전,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컴피그 그 아카이브, 컨트롤 아카이브가 다 이 데비안 디렉토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컴피그 파일이라는 놈이 있으면 그거는 그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놈인 거고, 여기에 뭐 포스트 인스트, 프리 인스트 이런 애들이 있으면 포스트 인스트는 설치 다음에 돌아가는 놈, 프리 인스트는 설치 전에 돌아가는 놈,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데이터 아카이브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 빈이라는 영역 안에 이 데비안 파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 루트 밑에 빈에 이 test.shell 파일이 하나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etc 안에 test.comp라는 놈도 하나 설치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컨트롤에서 만약에 버전이 하나 바뀌었다는 제가 가정하에서 지금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전이 4.4 버전인데 5 버전으로 제가 커밋을 하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GitHub 액션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GitHub 액션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데비안 패키지를 만드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만들어서 dpkg db 빌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빌드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결과물은 결국 test.db 파일이라는 파일로 하나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GitHub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GitHub 페이지를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이 apt 레포지토리에다가 그 아까 전에 만들었던 db 파일을 업데이트 칠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치기 전에 conf distribute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기입을 할 건데, 아까 여기 키 같은 경우가 여기 사인이 여기에 gpg 아웃풋 키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기입을 따로 해주고, 옵션 같은 거는 지금 크게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풀이 있으면 그 기존 버전 제거하고, 뭐 없으면 뭐 그 새 패키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서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 GitHub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GitHub 액션을 동거해 보면 지금 다 성공을 했죠. 그러면 어떤 놈이 만들어지냐? 여기에 GitHub 페이지라는 그 브랜치가 하나 더 생기고요.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dist라는 곳에 스테이블에 들어가면 그 릴리스 파일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스 gpg, 아까 말씀드렸던 gpg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에 들어가면 뭐 바이너리별로 쭉 그 아키텍처별로 쭉 있고요. 아키텍처 안에 들어가면 또 여기에 package.gz 릴리스 파일이 있고요. 그럼 실제로 db 파일은 어디 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풀 언더에 메인 언더 t 테스트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db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치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 일반적으로 뭐 db 설치를 할 때, 잠시만요. 네. 여기에는 뭐 지금 따로 추가적으로 특이한 게 없는데, 여기서 먼저 퍼블릭 키를 먼저 복사를 해야겠죠. 퍼블릭 키를 먼저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원래 그 source.list.d에다가 그 사인된 키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줄을 먼저 복사해서 여기 넣고, 그러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넣게 되면 키만 넣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그 GitHub 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고 그 여기 이 키를 통해서 인증한다라고는 지금 설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지금 여기 그 silica96.github.io라는 GitHub 페이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레포지토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install 테스트 하면 제가 아까 설치했던 테스트 그다음에 1.0-5 버전이 제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설치가 됐나 보려면 아까 etc에 제가 test.conf라는 거 넣었고 테스트 네임 들어갔고요. bin 디렉토리에 test.sh 파일까지 다 같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GitHub 페이지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다. 올라오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발표자님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은 10분 동안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올려드립니다. 그 저희 발표 페이지 가시면 거기 슬라이드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시험표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적 호스팅을 하면은 그 메타데이터 관련된 게 뭐 패키지.gz 같은 파일 같은 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딱그 DB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하고 싶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게 뭐 정적인지 동적인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소스 리스트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실 이게 뭐 아파치에 올라가 있든 엔진엑스에 올라가 있든 GitHub 액션에 올라가 있든 사실 신경 쓸 게 없고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그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어떤 곳으로 올리면 조금 더 편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게 미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용도가 결국은 이제 나만이라고 할지 일반적인 패키지는 아니고 내가 별도로 유지 보수하기 위한 패키지 저장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디펜던시가 걸리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니까 디펜던시도 같이 보관해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거는 apt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면 그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만든 그 레포지토리 하나 새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에서 땡겨 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사실 여기다가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디펜던시가 따로 기술이 되게 되는데 그 버전을 apt 인스톨할 때 알아서 같이 땡겨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apt라는 기능에서 이미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거 기술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아까 저희 오전 세션에 보면
탑스트? 탑십. 네.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 보면 결국은 자기들만의 패키지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아까도 이제 커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에 맞는 특정 패키지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네네네. 되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같이 보관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경우라면 그 패키지 명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게 되면 같이 넣어서 같은 페이지, 같은 호스팅에서 넣게 되면 그 같이 다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이 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디펜던시가 선언이 되게 되면 APT가 그 패키지 명을 따라서 인스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라는 패키지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이 테스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APT 인스톨 테스트를 했을 때 얘를 땡겨온 건데 만약에 뭐 커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마이 커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버리면 마이 커널이라는 디펜던시가 걸려 있으면 마이 커널을 땡겨오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 APT 인스톨할 때 이름 기준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